안녕하세요. 쟤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스스로 일을 돌본 채로 연로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나는 20대 중반에 조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빨리 낳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학생이지만 손이 많이 가는 나이가 지나고 나니 나도 조금은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 중이에요. 우리 집과 시부모님 집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다세대 주택 3층에 사시는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부부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나이인데 우리 가족들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제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에 추가 요금이 발생했어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생활비를 늘릴 생각이 없으니 다소 부족한 점 죄송합니다. 리나 씨, 수험생은 매일 두뇌 활동이 활발해요. 어떻게 올바로 먹어야 하는지 너도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먹는 식사는 제가 차려주는데 간혹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단순히 밥만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양 가득한 식사를 제공해야 해요. 그렇게 단백질을 섭취시켜줘야 하는데 부족한 생활비로 어디서 찾아서 붙인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알겠어요. 어머님, 30만 원을 오후에 이체해 드리겠습니다. 소고기와 닭고기를 살 것이며 고기값을 보태야 합니다. 이체도 잊지 마세요. 이따 시장에 가야 하니 저희는 이만 출근하겠습니다. 오늘은 밤 근무가 없는 날이니 일찍 들어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마련을 해야겠네요. 오늘은 저녁을 차릴게요. 저녁에는 알탕과 돼지 불고기를 해서 드릴 거니까 부족한 재료는 직접 사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퇴근할 때에 관련 재료를 살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간호사로 일하는 워킹입니다. 딸이 3살이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하원 후에는 시어머니께 돌봄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돈을 벌어오는 동서의 일에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지만 남편이 몇 년 전에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용돈을 많이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지요. 동서야, 매번 미안하다. 동서도 그렇게 뻔한 아이는 아닌데 어머님의 남편님이 공부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이해를 왜 해주실까요? 우린 어머님 댁에서 살면서 생활비 정도는 내야 할 것이죠. 그래도 우리 집은 크니까 남편님 공부 비용도 그렇고 어머님께 용돈 좀 더 드려도 좋을 텐데 그럴 수 없어서 항상 마음에 걸려. 동서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남편 뒷바라지 하는 건 제가 해야 하는 일이고 어머님 댁에서 우리 가족이 살면서는 생활비 정도는 내야 맞죠. 맞아요. 동서야, 그런데 게다가 형님이 아이들을 키우고 나도 늘 불안해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사실 이웃 동서가 부모님이라기보다 보호자들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고아원에서 자라와서 철저히 공부해서 간호대를 나왔는데 이제는 간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서의 가정 환경에 대해 우리 시어머니는 항상 비판하고 압박을 하십니다. 이젠 몇 살이 되었는데 아직도 뭐한 그것은 아직 몰라요? 참기름 가져와라. 쇠고기 달달 벗겨야 해요. 국물이 충분해야 해요. 그럼요.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참기름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볶을 때부터 재에 같이 국간장 넣어야 한다고 몇 번 말했지. 여기 국간장이라고? 아, 이건 국간장 아니고 진간장이야. 국간장, 진간장 구별 못 하겠다고.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단 말이야. 번듯한 엄마한테서 배울 수 있으면 안 가르쳐도 알고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네. 뭔가 잔소리하면서 동수태생과 연관지어 혼나는 시어머니도 있지. 그런 소리 들으면 빈정상해. 무감한 건지 이해심 넓은 건지 큰 동요 없이 너그럽게 넘긴다. 내가 보기엔 어머님께서 동서한테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 게 많은데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똑바로 이야기 좀 해줄까? 나이 든 분한테 그런 소리는 해서 뭐 하고 싶은 거니? 아, 그래도 아무것도 아닐 거 가지고 가정교육 못 받아서. 매번 쿠사리 주는 것도 불편해. 제가 사람이라서 당연히 불편하단 말이야. 그랬다고 다 틀린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 능력 따위 없는데도 다른 며느리들이 대학 못 간 애들도 많아.
동서는 아무 도움 안 받아서 스스로 4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 자신감도 충분하단다. 어렸을 때 형님이 참 좋았어. 아니, 그게 갑자기 왜요? 소리야, 당신은 제일 친한 친언니처럼 화내주고 가끔은 함께 우는 법도 알아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더 기뻐해주고 정말 친한 친언니 같아요. 동서가 정말 억울한 상황을 겪을 때 생활비까지 내야 할 정도로 힘들어할 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저처럼 낙담하지 않아요. 형님이 이해했어. 만약 부당한 일을 시키거나 실마리를 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이야기해. 그래야 해, 알았어요, 형님. 형님이 시키시는 대로 할게요. 동생이라고 한들 안 물러난다면 좋겠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아요. 민수야, 담배 한 간 사다 줘. 담배 끊으라고? 그래도 피우지. 아, 시험도 얼마 안 남았어. 공부로 스트레스 받아서 나 요즘 탈모가 심해졌어. 공부 때문에 술도 못 마시는데 담배까지 끊으면 나 죽으라는 소리야? 알았어. 대신에 하루에 5개비 이상은 안 피울 테니까.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오늘은 담배 한 간 사다 줘. 운동도 할 겸 본인이 사서 피우지. 알았어요. 그럼 진짜 너무한다. 공부하다 흐름이 깨지면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걸 알아? 아, 알겠어요. 담배 사다 주면 돼요. 뭐, 달콤한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다 줘요. 네, 고맙고 예민한 고성인 시험 준비생이 따로 없는 동서에게 도와줘요. 출근길에 동서한테 담배 들래주라는 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동서 서방님을 너무 맞춰주는 건 아닌 거야? 아무리 시험 준비하는 고성이라 해도 동서한테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 자기도 스트레스를 풀어줄 곳 없어서 그런 거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이프로서는 받아줘야 하는 거겠죠. 동서 참 착하다. 그런 서방님한테 조금 더 단호하게 하라며 조언을 하는 것 같아. 동서한테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 결혼 전에 결심했던 것이 뭔지 알려줄래요? 아, 결혼 안 한다면 안 한다고 했어요. 이유는 없다고 했어요. 아이가 생기면 이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결혼해도 그 결심을 지킬 수 있다는 건 좋은 결심이죠. 아직도 결심이 여전하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고원에서 지내왔었던데 부모가 없는 것이 얼마나 큰 결핍인지 아는 거야? 민수에게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지 않아. 부모가 싸우고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건 도저히 못 볼 거예요. 그냥 제가 내려놓고 맞춰 주려는 마음이에요. 동서는 참 매력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동서가 행복하면 좋을 텐데. 일도 힘들 것 같은데 집에 와서도 시달리는 게 보이면서 고생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예전부터 팔자가 좀 그래요. 형님이 그런 말을 하면서도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처럼 넉넉하게 웃는다. 나는 동서 있는 곳에 있었다. 피해 방울 안에 석영이 섞이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그 동서에게 특별히 기호를 썼다. 그래서 집에서 반찬을 만들거나 하는 중에 동서를 생각해서 시댁에 가서 가져다 주곤 했다. 어머나, 장조림이나 멸치볶음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반찬 만드는 중에 좀 여유 있게 만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깻잎젓임도 있네요. 저번에 우리 집에 와서 먹길 나를 기대해서 좀 만들어봤지. 작은 용기에 조금만 만들었으니 냉장고 아래칸에 넣어뒀다가 동사만 먹으면서 밤에 혼자 밥을 먹어야겠어요. 동서는 나이트 근무를 할 때 늦게 들어와서 혼자 밥을 많이 먹잖아. 알겠어요, 형님. 깻잎전이면 꼭 저만 먹을게요. 너희들 뭔가 속다고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둘째야, 너 우리 엄마가 빨래통을 먹는다고 했던 것처럼 아직 안 했니? 요새 계속 나이트 근무라 못했어요. 어머니, 지금 하겠습니다. 집안을 꾸며주는 여자가 조금 바쁘게 일해야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인데 넌 내가 어떻게 그리 어렵게 커왔는지를 보여줘서는 안 될 것 같아. 이불을 물려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아, 사랑받고 자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야? 사람들은 사랑을 준다고 하지만 그 말이 전혀 틀린 게 없다는 것을 알았어.
뭘 먹이고 자르느냐에 따라서도 그렇고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너무 잊어버리니 미련한 일을 매번 하네. 앞으로는 더 이상 게을러하지 말고 제때 잘해두려고 해야겠어. 어머니가 얼마나 사려 깊고 사랑스럽게 대해주는지 큰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도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해. 내가 근본이 없다고 하다가 미련을 키우지 말라는 말이야. 어머니도 참으로 동서가 얼마나 면밀하게 노하우를 쌓는지에 대해 물어보세요. 내가 성만 높인 줄 알았어. 미련을 어떻게 키울지 알아? 둘째로, 너도 스스로를 다듬고 배우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조차 잘 듣도록 해야 해. 알았어. 어머니의 시선이 그만하라는 듯이 오래 머물며 어머니의 기분에 맞추기 시작했어. 그저 소망해도 좋겠다 싶었지. 하지만 막막했어. 어린 순이 시험에 낙방했고 어머니는 실망스러운 마음에 한숨을 내쉬며 하루에 몇 번씩 탄식을 하곤 했어. 왜 우리 도원이만 이래? 그런데 어린 순이 머리가 나쁜 애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시험이 부조하일까? 어머니의 운이 우여곡절이기를 빌었어. 그러나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말했어. 주택관리사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는데 서울대 출신들조차 몇 년 동안 준비해서 합격할까? 말카 시험이라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참석도 편하다. 당신의 남편과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을 비교하고 싶니? 아이가 시어머니 없어서 서울대를 못 간 거지. 머리가 멍청해서 못 간 애가 아니다. 아니요, 제 말은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내 조를 잘해야 남자가 일도 척척 잘 풀리는 법인데. 이건 뭐, 내 조를 잘해야 하는 거 아님. 처가도 볼 수 있는 든든한 친정이 있기를래. 모로 보나 도로 보나 마음에 안 드는 구석밖에 없으니. 원아휴, 시동생의 시험 낙방을 괜히 동서 탓을 화풀이하는 시어머니 있습니다. 동서 요즘 서방님 시험 떨어지고 집은 분위기 영 아니지. 어머님 하시는 소리 귀담아 듣지 마.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거 하늘이 알고 땅이 하는데. 그러게요. 저 그런데 형님, 그래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망설이는 동사의 얼굴이 평소와 다르게 무척 어둡고 창백해 보였습니다. 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 듯. 제가요? 말을 차마 다 끝내지 못하고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는 동서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형님. 저 시한부 그래요. 대장은 말인데 예우가 나빠서 오래 못 산다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건강하던 동서가 왜 갑자기 얼마 전부터 몸이 피곤하고 혈변을 봐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검사를. 저희는 상대편에게 그러다 초등학생인데 어떡하죠 형님. 동서는 다른 병원에 가서 물어보기를 제안했어요. 동일한 질병이라도 병원마다 대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쪽 병원은 유명해서 알아봐 볼게요. 그러면서도 동서는 이미 검진을 받았던 걸 다른 병원에서도 물어봤는데 그 병원의 의사도 같은 곳을 추천했어요. 자신의 질병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병원을 가본다고 해도 같은 대답이겠죠. 동서는 착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데 형님은 동서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함께 울면서 동서와 함께 해줄 일이 없을까 고민해봅니다. 동서는 민서보다 더 걱정이 되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더욱 괴롭습니다. 약함을 보이지 말자는 형님의 말에 동서는 암에 걸려 완치되지 않기도 하지만 기적이라는 것도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형님은 동서에게 기적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말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제안합니다. 동서의 갑작스러운 사형 선고에 저 또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착한 동서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 대장암 전문가의 충고를 받아 동서를 다시 검진받게 했어요. 그러나 검사 결과 동서의 병으로 인해 낙관적인 예측을 제시하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동서는 아직 젊고 또 제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고마워요, 형님. 당신 말이 없으면 제 생각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동서의 사형 선고 이후 시동생과 시어머니는 상상조차 못한 비인도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라면 뭐라도 해야지. 대장아, 당장 암치료 시작해야 해. 당신이 다른 때도 아니고 꼭 이럴 때 암 걸렸다니.
내가 시험을 치룰 여유란 없고 경험도 없는데, 그런데 당신이 또 아프면 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너도 아파? 내가 아프기 싫어서 아파? 사람이 그런 말을 해야 하나? 넌 지금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에게 소리 지를 생각이야? 당신이 희생으로 인해 아버지의 담을 지켜낸다면서도 나에게 더 이상 어떤 희생도 요구하지 않아.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숨길 수 있었던 내 사랑도 사실 여기까지인 거야?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다. 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 적이 없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에 걸린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를 보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남으로써 장군이 되고 성공한 것처럼 어떤 바보도 평강공주처럼 강한 여자와 만남으로써 성공할 수 있지만 너처럼 여자와 결혼해서 시험을 받게 되면 난관이 많이 생기게 되어서 정신없이 헤매게 됩니다. 물론 이제는 암에 걸려서 졸다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예쁘다고 칭찬받는 것은 제 의지가 아니니까요. 민수 아빠가 시험에서 항상 떨어지는 것도 제 잘못이 아니며 결혼 전부터 지난 5년 동안 그 사람의 공부를 도왔지만 그것이 이제는 제게 시험처럼 다가오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사람은 공부를 하겠다며 유세를 벌이지만 우리도 아이를 키우며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니 이별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요점은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아픈 마누라 곁에서 시험을 견디던 우리 아들은 아무런 대우를 받은 것이 없으니 분명히 다른 길을 선택해야겠군요. 현재 상황이 왜곡되어 말씀하신다면 우리 아들이 암에 걸릴지도 모르듯이 심각한 상태라면 서로 나눔의 결정을 해야 할 것이며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며느리나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간호사인 당신이 우리 아들의 공부를 도와주면서 뒤를 챙기니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 일이 없는 천에 고아로 들린 며느리가 그건 마저 아니었어요 생각이 나 좋은 누나로 들린다니? 엄마 이젠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도 알아들었을 텐데요. 앞길 밝은 아들 발목 잡는 생각 말고 앞으로 알아서 해라. 민서는 내가 놔두면 아이가 잘 키울 테니 항암 치료 시작하기 전에 집을 찾아서 집에 있는 동서가 시험부 선고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바로 매물로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에도 숨쉬지 않고 연락 끊긴 동서를 찾아 수소문에 이바지했어요. 엄마, 동서가 집을 나가버렸다는 사실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항암 치료가 시작된다는데 왜 집에서 원룸으로 옮겼다면서요? 환자 중에는 집에서 치료를 받기 좋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 누가 돌보고 있을 때에는 집에서 치료를 왜 하지 않았는지요? 엄마,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솔직하게 우리 형수님에게 말씀드리세요.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형수님, 나 민서가 이렇게 됐으니까 엄마랑 갈라지기로 했어요. 아니, 아픈 동서와 이혼을 하신의 말씀이시군요. 그러게요. 솔직히 말하면 힘든 병으로 인해 아내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 또한 키우는 자신도 없고 지금 그러한 여력 또한 없습니다. 게다가 아내의 치료를 위해 돈을 얼마나 많이 써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부담을 누가 감당하라고 말인가요? 그리고 이미 결혼한 이후 맨몸으로 암 치료를 할 상황에서 시부모의 재산을 거덜낼 일이 있나요? 결국 아픔만 두 분이 동시에 겪어야 한다고요? 너무나 억지로 상대방을 썩인다면 유분수는 어디 있느냐고요? 이혼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아내와의 가족들은 재와 민서, 그리고 민서의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혼이 종료된 것도 아니며 이혼조차 동의한 게 아니니 이것 또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이 완전히 다른 길로 나아간다는 말이죠. 아형부를 통해 들은 이야기라면 말씀이 조금 과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집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아픈 그분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민서를 돌보고 있는데 이를 나쁜 대우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런 함부로 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동생이 민서를 돌보는 모습이 저한테 참으로 크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이라도 이러한 상황이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상황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 나를 기다리는 며느리를 받으러 하늘같이 높은 곳에서 맞아줘서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래야죠. 죽음이 다가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통받는 사람이라면, 가족이라면 받아들여줘야 할 것이죠. 엄마,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를 보고 싶다며 울부짖는 딸의 말에 동서는 집을 뛰쳐나왔어요.
시동생과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어머님, 서방님은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죠. 지금은 동서처럼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를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그럴 경우 결국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정말 그냥 악담을 하는군요. 악담은 하지 말아주세요. 동서가 시집 온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사람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정말 그런 일은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동서처럼 착한 며느리, 아내는 어디서 찾아요? 사람을 그렇게 대하기, 모욕하거나 박해하기 그러다 말고 두 분 모두 결국 벌을 받아야 할 거예요. 그걸 얼마든지 경험해보세요. 사람 제대로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이기적인 시어머니가 말없이 계셨어요. 기계를 흔드는 심정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돌하게 동서를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동서의 소식을 물었어요. 다행히 동서의 친한 동료가 동서의 현재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연락 없이 동서가 홀로 보낸 하나의 방으로 갔다. 선은 불어들기 어려운 야간 원룸에서 기운 없이 죽어있는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동으로 뭐 하는 거야? 아니 형님이 여기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숨으면 안 찾을 줄 알았어. 주영이 주인은 뭔지 시간에 찾으러 다니세요. 걔들이 동서가 시한부 환자인 며칠 동안 어머니 없이 식사를 하고 있어. 그들을 걱정 마세요. 그리고 동서가 지금 주영이를 걱정할 때인데 저는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형님이 동서를 다 아실 거예요. 나는 시한부라서 이 지하의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세요. 어머야, 맞지만 민수 아빠까지 동참한다고요? 형님, 나는 완전히 당했어. 참 우습죠. 죽기 전까지 헛살 안 한다니 바보가 어디서 이 프로펠러 수가 있을까요? 속고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동서의 어머니와 남편이 동서를 배신한 사실이지만 그걸로 동서를 바보로 평가하거나 내가 두 눈을 감기는 건 싫어. 민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요? 민서은 어머니가 잘 돌봐주시더라. 그러나 민서은 엄마가 없으면 자꾸 울어서 나는 민서를 달래며 곧 엄마를 찾아와서 데리고 올 것이라고 했다. 아, 울지 마. 동서하는 항암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당분간 민서를 돌볼 수 없다. 정말 집에 불을 지르고 싶을 정도로 견디기 힘들지만 민서를 위해 참아야 해. 한참 동안 놀랐던 민서의 집에서도 나온 것이고, 아, 울지 마. 동서는 인간다운 사람들한테 배신당해서 속상해했다. 동서는 진심으로 희생한 삶이 있어서 분노가 나온 거라 이해할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 급한 불을 끄는 게 중요해. 동서의 치료가 먼저야. 아, 어린 민수를 생각해서라도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돼? 동서 치료가 우선이야. 형님, 솔직히 아무것도 자신이 없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어. 다 죽게 생긴 암 환자도 식단을 엄격히 조절하고 치료를 잘 받아 기적적으로 완치한 사례가 있더라. 다른 건 몰라도 동서는 식단만큼은 완벽하게 챙겨줄 테니까 기운 내자. 형님, 그 전에요. 저희 주소로 좀 데려다 주세요. 이게 어디에 뭔지요? 주소에 대해 일단 가는 길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전 어제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오늘 오후에도 항암 주사를 맞고 와서 지금 기운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자세히 설명할 기력이 없네요. 죄송해요. 아,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픈 사람을 붙잡고 너무 길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저녁은 좀 먹었어요. 죽이라도 하나 사와줄까 생각이 없어요. 형님, 이쪽으로 오셔서 이 주소로 가주세요. 처음 본 낯선한 주소가 적힌 쪽지를 제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항암 주사를 맞고 온 후 기운이 전혀 없는 동서를 짓하고 쓰러지는 듯한 뒷좌석으로 모셔왔어요. 동서는 바로 자더군요. 몇 일 사이에 야윈 동서의 까칠한 얼굴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전 트렁크에서 모포 이불을 꺼내서 덮어줬어요. 동서가 알려준 주소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처음에 주소를 보고 동서가 자랐다는 고원이 아닌가 짐작했었는데 도착했을 때 그곳을 보고 넋을 잃고 급하게 앉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운전을 3시간 이상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도착한 곳에 아주 크고 화려한 대저택을 보고 환영을 받는 것 같은 기분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피곤하게 잠든 동서를 흔들어 깨웠어요. 동서야, 일어나 봐. 우리 도착했어. 동서는 말했습니다. 이곳에 이미 도착했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난 줄 몰랐어요. 운전하느라 수고하셨어요, 형님. 아니, 동서야. 그래서 주소를 잘못 썼나 봐. 이런 화려한 대저택 앞에 왔는데 동서가 안다고 했던 사람인가 봐. 형님, 사실 제가 차를 타고 올 때 말하려고 했는데 실은 그 대저택에 사는 사람이 내 아빠예요. 뭐라고? 동서, 고아원에서 자랐고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다가 화려한 대저택의 현관문이 울리는 소리를 내며 자동으로 열리더니 나는 놀라 돌아봤다. 그 안에는 집사로 보이는 나이든 남자가 우리를 맞으며 다가왔어. 아가씨, 오셨습니까? 몽길 회장님은 연락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길을 오셔서 운전기사를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동서에게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우려 마세요. 회장님께서는 이미 혼 가셨습니다. 김신사 아빠께는 마음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다음 주쯤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예상보다 이른 시일에 도착하여 깜짝 놀란다. 동서에게 아가씨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집사나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동서를 보자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혼란스러워졌다. 어째서 동서를 아가씨라고 부르는 거지? 하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런데 그 순간 저택 안에서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다가오는 노신사 동자가 눈에 띄었다. 어서 오라. 다음 주에 와서 방을 꾸미고 있었지만 갑자기 오니 어떡하나. 그래도 내가 미리 와줘서 아버지가 더 기쁘다고 말하며 동서를 껴안는 신사였다. 이제 들어가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해볼까? 오늘은 인원수도 많고 특별한 손님까지 와 있으니 안 여사에게 특별히 메뉴에 주의하라고 했다. 우리 미희가 암투병 주인 건 얘기했지. 그럼 아가씨도 드셔도 문제가 없는 안전한 메뉴로 준비할 테니 걱정 말라 고 일러줬다. 그런데 너와 같은 우신 분은 누구지? 아버지가 물었다. 이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형님이에요. 정말 친척처럼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이에요. 아, 우리 미희 형님이시군요. 어려서부터 너무 감사했습니다. 미희를 잘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으로서 저희 아버지는 폴리트 인사를 주시며 황송한 인사를 건네십니다. 저는 모든 상황이 너무 믿기 힘들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형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죠. 동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면 저도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회장님이신 동서의 아버지의 환대를 받으며 그 멋진 대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고귀한 대저택을 보고 입을 벌리며 감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멋진 집을 보네요. 동서가 태어나 온 집입니다. 집이 마음에 들나요? 네, 영화 속 집 같아요. 그렇다면 더욱 믿기 어렵겠네요. 형님, 동서의 집이라니 말이죠. 제 진짜 아버지인 동석의 집인데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동석 친아버지가 집 옆에 계실 때는 언제 알게 되셨죠? 사실, 그 사실은 예전에 알았습니다. 엄마께서는 교회에 가기 싫지만 반드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쿠, 난생 처음이네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이 없어서 미와 함께 살고 싶어도 뭐라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하루에 라면 한 개만 먹어도 괜찮아요. 고아원에서 기다리지 말아요. 어릴 때 엄마가 돈을 모아서 너를 데리러 올 거예요. 거기서 잘 지내고 있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알아요? 다음 크리스마스에 어떨까요? 제발 울지 말아요. 부디 항상 동성아, 힘내세요. 엄마도 여기 조금만 기다려요. 열심히 일해서 사랑합니다. 한이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아가 안 그래도 내게 말하려고 했는데 올해 크리스마스에 엄마가 미를 데리러 못 온다고 하셨어 라고 말했어. 언니가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자 미는 엄마가 딱 1년만 있다가 저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선생님도 그 약속을 잘 알고 계시다고 하고 설명했어. 그러나 동서의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병을 얻어 몸이 너무 아프다고 하더라.
동서를 데리러 오기 위해 밤을 새우고 너무 힘들게 일하는 동안 갑자기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고 급성 간경화로 인해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 미는 엄마가 아프시다고 오늘 크리스마스 미사를 놓친 미안함을 느끼고 내일은 선생님과 함께 병원에 가야겠다 라고 말했어. 동서는 엄마를 보러 병원에 가서 엄마가 아프다는 것을 깨달았고 크리스마스에 엄마를 데리러 오지 못해 미안함을 느꼈어. 하지만 미아가 엄마를 위해 돈을 벌려고 했다는 사실에 그에게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결국 엄마는 죽음을 목전에 둔 동서에게 미안하다. 미아? 미를 데리러 오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는 말을 전했다. 음악이 있는 데내 존자를 모른다. 엄마가 죽으면 미안해 아빠를 찾아가 그런 말씀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떠난 동서의 엄마였습니다. 슬픔 속에 엄마를 떠나보낸 동서는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 안 있어 친부라는 사람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간 그 집에서 동서는 새로운 가정을 이룬 친아빠의 모습을 봤고 그대로 발걸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새 부인과 그리고 그 사이 아이들에 둘러싸여 너무 행복해 보이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저 틈에 내가 끼일 자리는 없겠구나 싶어서 그냥 발걸음을 돌렸었는데 제가 못난 놈이지 누울 다 타겠어요. 사실 미 엄마와 저는 젊은 시절 결혼하여 죽을 때까지 사는 관계였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서로 열심히 사랑했는데 저희 집안이 원래 부유하고 권세 많은 가문에서 위 엄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동서의 엄마는 당시 준법을 따르지 않았던 동서의 친가 쪽 어른들에게 극심한 결혼 반대에 부딪혔고 어쩔 수 없이 동수의 아빠와 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 엄마는 살아생전 원래 자존심이 강하고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어요. 매일을 임신한 사실조차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잠적해버린 채로 전 마음을 줬던 과거의 결혼 이야기를 푼 회장의 얼굴에는 복잡하고 슬픈 회한의 감정들이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뜻밖의 연락을 받아 너무 놀라면서도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숨었었던 딸이 나타나서 당황스러웠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집안이 꼭 정해준 상대와 결혼하여 불행한 일생을 보냈어요. 결국에는 불화만 반복하다 결심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때 본처가 병으로 몸살을 앓게 되었죠. 그렇게 쓸쓸하고 절망적인 일상을 보내던 중 뜻밖의 미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시한부 선거를 하고 있던 도중 남편과 시댁에서 내쫓기게 되어 생각나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었죠. 아빠를 찾지 않았던 것이 후회스럽고 이제라도 만나게 돼서 얼마나 다행한지 눈물을 훔치며 느낀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빠의 심한 케어를 받으며 동서는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시골의 아름다운 대저택에서 가정부와 집사의 도움을 받으며 암투병을 이겨냅니다. 나는 암 환자를 위한 식단을 동서를 위해 매주 찾아가서 공급해 주었습니다. 나의 유일한 특기가 요리인데 아픈 동서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습니다. 나는 항암 식단을 철저히 맞춤으로 준비해 주었고 동서는 내가 만든 음식들을 매우 좋아하고 잘 먹었습니다. 동서는 친아빠의 지원으로 미국으로 가서 수술을 받고 돌아왔고 2년 정도의 투병 끝에 기적적으로 암을 이겨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서의 친아빠는 동서가 시댁에서 완전히 무시당한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혼을 감행하게 된 겁니다. 민수 엄마가 시댁에서 이혼 소송을 당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주 급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나 아빠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장노은이라는 준재벌이었어요. 그날이 다시 와버린 듯이 엄마는 민수에게 모든 걸 맡겨야 한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동서의 친부와 대저택을 찾아가서 물이라도 살게 해달라며 알을 빌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회장으로부터 소금 세례를 받아서 쫓기는 일이 있었다고 집사에게 들렸습니다. 듣고 있더군요. 그렇지만 정신이 못 차리고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인격적 학대와 갑질을 했던 상황에서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군요. 이혼 전부터 시동생을 돌봐준 과거가 인정되어 법원이 거액의 위자료를 시동생에게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어요. 이혼하는 것만으로도 억울하고 화가 났는데 위자료를 내야 해서 정말 답답하겠네요. 도한이랑 나는 이제 완전히 망한 것 같아요. 어머니, 이혼하신다는 소리가 좀 그렇지 않나요? 동박이 시험부 샌드백 받고 먼저 이혼하라고 조언하셨다면 어머님이 아니었네요. 아이고, 그건 민사 상담원일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었나요?
상황이 바뀐 걸 알면서도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했네요. 너는 그러면서 시비 살바람에 큰 소리를 가하려 들어? 설마 어머님 며느리 절대로 어떻게 엄마를 먹일 것 같은 소리 올리면 안 돼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횡단저체였잖아. 위자료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애매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난독하고 난감하게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보면서 참으로 고지라고 하면서도 웃음이 나온 건 사실이었어요. 기적적으로 이혼 소송이 마무리될 때 동서가 암을 완치하고 오랜만에 화하게 웃으며 민서를 데리고 집에 놀러 왔어요. 형님 덕분에 모든 게 잘 해결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먹을 거랑 암치료 식단에도 신경 많이 쓰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서 아버지는 매우 능력 있는 분으로 동서가 좋은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당하게 성취된 것도 있고 우리 아버지께서 형님에게 제안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백화점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곳의 10층 코너에 형님 반찬 가게를 오픈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마도 그래서 백화점에 가게를 오픈하기에는 여유가 없겠죠. 동서는 당연히 권리금은 우리 아버지가 지원해 주신대요. 제가 기적적으로 암을 이긴 것도 모두 형님 덕인데 그 정도는 꼭 보답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부담스러워서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동서의 아버지인 회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간곡히 말씀하신 덕분에 그 호의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동서 덕분에 나는 졸지에 반가의 사장이 되었죠. 처음에는 기대 반, 긴장 반에서 시작한 반전가였지만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볼 때 그 두 사람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왔는데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최근에는 분방장을 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고시 시험에서 떨어져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줬지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한국어로만 응답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한글로 입력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